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현명한 갈등 해결 전략. 싸움 없이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은 살면서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종종 직면했을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작은 말다툼에서부터 큰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혹은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큰 갈등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요? 인생에서 우리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의견 차이나 갈등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배우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싸움을 피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기는 것이 항상 목표일까요? 저는 과거에 친구와의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의 경험을 통해 저는 싸우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의 경험은 여러분이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실질적인 전략. 감정을 제어하라. 상대방의 공격을 무기로 삼지 않기. 대부분의 싸움은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감정이 격해지면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행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운전 중 어떤 차량이 저를 끼어들게 했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며 소리를 지르고 싶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공격을 해도 내가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갈등은 쉽게 확대되지 않습니다. 마음챙김 마인드풀너스를 통해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마음챙김을 연습하면서 느낀 점은 내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감정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한 작은 노력이 싸움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동정심을 무기로 활용을.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싸움을 피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가족과의 갈등에서 먼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파악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니 오히려 갈등이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직장 동료와의 프로젝트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가 저에게 불만을 표현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의 말이 기분 나빴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니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정심은 갈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나누어 보세요. 3. 목표를 분명히 하라.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하기.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우리는 싸움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친구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처음에는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차차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윈윈 해결책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접근법입니다. 제가 이러한 접근법을 시도했을 때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결국 상대방과 저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싸움을 통해서는 단기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인간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싸움을 피하는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4.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명확하고 차분하게 표현하게. 많은 갈등은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명확하고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 중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갈등이 커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상대가 잘못 이해하면서 큰 싸움으로 번졌던 경험이죠. 이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느낀 저는 비폭력적 의사소통 NBC의 기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법은 감정과 필요를 기반으로 상대방과의 대화를 유도하여 오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저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고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때로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싸움 없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5. 상황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 모든 갈등이 해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갈등 자체를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잠시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친구와의 갈등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섰을 때 나중에 차분해진 상태에서 대화하니 갈등이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통해 저는 갈등을 피하는 것도 결국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유를 두는 것이 갈등 해결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갈등을 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 결국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갈등을 보다 평화롭게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목표를 분명히 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연습해보세요. 이러한 방법들은 결국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싸움을 피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팀원들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서로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싸움이 발생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이전에 배운 갈등 해결 전략을 떠올리며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고 팀원들과의 대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각자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경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임을 깨달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단순히 승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회복되었던 순간들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을 바꾼다면 싸움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 보실지를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통해 더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싸움 없이 이기는 것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은 평화로운 마음과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전략들을 실천하면서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이 과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갈등에서 배운 교훈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간관계에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